참혹한 월드컵 평가전이 끝났고 엔트리 발표는 이제 5월 중순입니다. 이제 그냥 미국 MLS 얘기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그런데 여기라고 뭐 확 기분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손흥민의 필드골이 아직 안 터졌기 때문인데 어쨌든 뭐 막 4골씩 먹고 2연패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그나마 더 낫긴 나아요. 네. 일단 A매치 휴식기 직전에 발표된 MLS 공식 파워 랭킹부터 보시죠. 손흥민이 이끄는 LAFC는 개막 이후에 계속해서 파워랭킹 1위를 굳게 지키면서 우승 후보 1순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LAFC가 1위인 이유는 뭐 분명합니다. 무실점과 무패라는 성적인데요. MLS 5경기에서 한 골도 허용하지 않았다. LAFC는 공식적으로 MLS 역사상 시즌 개막 이후 가장 긴 시간 동안 실점을 허용하지 않은 팀이 되었다. 또한 승점 13점을 얻었고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는 8강에 진출하며 크루스 아수를 만나게 됐다. LAFC는 코스타리카 팀인 알라우 엘렌세와의 예상보다 더 힘든 경기를 펼쳤지만 어쨌든 8강에 진출했다. 오스틴과의 원정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연승 행진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라면서 LAFC가 역사적인 시즌 스타트 중이라고 한 겁니다. 성적과는 별개로 LAFC의 도산토스 감독에 대해서 비판 여론도 상당하지만 일단 어쨌든 파워 랭킹은 LAFC가 부동의 1위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밌게도 동서부 통합 순위인 서포트 쉴드 순위에서는 LAFC가 2위인데요. 1위는 바로 동부팀인 내슈빌이 차지했습니다. 내슈빌은 이번 파워랭킹에서도 LAFC 바로 다음인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내슈빌은 5경기 만에 승점과 득점에서 구단 신기록을 세웠다. 지난 주말 올랜도를 5대0으로 대파하며 5경기 13골과 함께 승점 13점을 획득했다. 그리고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 인터 마이애미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크리스티안 에스피노자의 결승골로 8강에 진출한 내슈빌은 클루브 아메리카를 만난다. 비록 내슈빌은 확실한 우세팀으로 꼽히진 않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면서 이번 시즌 초 최고의 다크호스로 떠올랐죠. 참고로 리그 성적에서는 LAFC와 내슈빌이 4승 1무로 승점 13점 동률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바로 골득실인데 내슈빌은 13득점 2실점으로 골득실 플러스 11, LAFC는 8득점 무실점으로 골득실 플러스 8입니다. 동서부 통합 순위에서 3위는 밴쿠버인데 밴쿠버는 5경기 14골을 터뜨렸고 서부 3위인 샌디에고도 13골을 터뜨리면서 LAFC는 서부에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세 팀 중에서 득점력만 보면 제일 딸립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LAFC가 MLS의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된 건 손흥민과 부안가의 미친 공격력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번 시즌 이 두 사람은 벌써 몇 경기째 긴 침묵을 하고 있고 무실점한 걸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파워랭킹 기사를 보면 더 체감이 잘 됩니다. 그때는 심지어 1위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10위였다가 손흥민 합류 이후로 순위가 6위까지 급상승했던 때였죠. 당시 LAFC의 순위 급상승 이유에 대해서 MLS 사무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LAFC는 최근 5경기에서 14골을 터뜨렸다. 누가 이 14골을 터뜨렸을까? 바로 손흥민과 부안가다. 손흥민은 지난 주중 경기에서 헤드트릭, 부안가는 거기에 한 골을 추가해 4대1 대승을 거뒀다. 그리고 주말에 다시 솔트레이크 시티와 만났을 때는 부안가가 헤드트릭을 하고 손흥민이 한 골을 더해 또다시 4대1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LAFC는 지난 3경기에서 모두 4골씩을 터뜨리며 전승했다라면서 손흥민과 부안가를 앞세운 폭발적인 공격력이 LAFC의 최고 무기라고 분석했는데요. 그때와 지금 달라진 거라고는 감독뿐인데 진짜 축구에서 감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홍명보와 도산토스 감독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렇게 절실하게 느끼고 싶진 않았는데 왜 안 좋은 방향으로만 그걸 느끼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물론 뭐 장기적으로 보면 손흥민이 미국 무대에서 1년 내내 골을 못 넣는 일은 없을 겁니다. 프리미어리그란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도 그 어렵다는 텐텐을 총 5번이나 했던 손흥민이 MLS에서 그걸 못할 것 같진 않거든요. 네. 다만
걱정인 건 월드컵까지 겹친 일정 때문에 손흥민의 컨디션이 정상이 아닐까 하는 거죠. 실제 손흥민은 프리시즌 기간에도 종아리 부상을 당했어서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불안하게 시즌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프리시즌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한 시즌 전체의 컨디션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건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시즌 첫 경기에서 어시트릭을 해냈기에 걱정을 좀 덜었던 건데 골 침묵이 길어지니까 또 우려가 됩니다. A매치 기간 직전에 LAFC 팟캐스트에서도 손흥민이 프리시즌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것이 골 침묵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부상 때문에 제대로 된 프리시즌을 소화하지 못했다. 팀에서 그를 워낙 조심스럽게 관리하다 보니 사실상 시즌 초반에 치르고 있는 경기가 프리시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도 경기에 출전해 열심히 뛰었고 좋은 활약을 펼쳤다. 다만 정상적으로 프리시즌을 소화한 선수들에 비하면 아직 컨디션이 다 올라온 것 같진 않다라면서 손흥민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바로 손흥민의 감기입니다. 사실 일반인들에게 감기는 누가 걸릴 수 있는 굉장히 흔한 병이긴 합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감기에 걸렸다는 기사를 그 전까지 본 적이 없어요. 네. 토트넘 시절 10년을 통틀어도 손흥민이 감기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3월 A매치 기간에는 소집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었다고 하니까 손흥민 컨디션이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죠.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은 코스타리카 원정부터 시작해서 약 17일 동안 무려 3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비행하는 엄청난 강행군까지 소화했습니다. 이게 말이 3만 킬로지 실제로는 계속해서 바뀌는 시차 때문에 거기에 적응해서 축구 경기까지 뛰는 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대한민국 캡틴이라는 미친 책임감으로 이런 강행군을 버티면서 모든 경기를 치러내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도 모르는 무식한 기자들이 오스트리아전 패배 이후에 손흥민한테 한다는 말이 에이징 커브 어쩌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그 손흥민조차 발끈하면서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느 순간 내가 기량이 떨어지고 내려놔야 할 땐 냉정하게 내려놓겠다. 내가 해야 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나쁘지 않다. 그러다가 내가 골 넣으면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하다. 토트넘에서도 10경기 못 넣은 적이 있고 그렇다. 이런 질문 받는 건 리스펙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례적으로 겸손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손흥민이 치러야 할 일정이 오스트리아전 이후로도 빽빽하다는 겁니다. 돌아오는 일요일 오전 10시 반에 곧바로 올랜도 시티와의 MLS 리그 경기가 있고 그 다음 2주 동안은 북중미 챔피언스컵 8강으로 크루스아슬과 주중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4월 말까지 계속 3, 4일 간격 경기입니다. 도저히 손흥민이 마음 놓고 컨디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얘기죠. LAFC 도산토스 감독도 시즌 초반에는 손흥민을 풀타임으로 뛰게 하지 않고 개막전에는 정규 시간 종료 2분 남기고 손흥민을 빼는 황당한 행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뭔가 LAFC 경기력이 안 좋고 자칫하면 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지 손흥민은 한국 대표팀에 합류하기 전에 계속 선발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부상 때문에 프리시즌도 제대로 못 치른 선수를 어찌 보면 혹사에 가깝게 썼던 거예요. 네. 그것도 손흥민이 가장 잘하는 공격에 쓴 게 아니라 공격형 미드필더로 쓰면서 오히려 수비를 더 많이 시키는 어이없는 전술가 있었죠. 그나마 부안가는 이번 A매치 기간 동안에 LA에서 푹 쉬었으니까 체력 빵빵해졌으니까 올랜도전은 부안가가 좀 해줘야 됩니다. 손흥민에게 어시스트 꼭 부탁한다. 보니까 부안가도 체력 빠지면 답 없더라고요. 네. LAFC에서 그래도 제일 믿을만한 게 부안가니까 흥민형 잘 보좌하길 바랍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